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똑똑한 펀드 4차 산업혁명 펀드고 ETF 분할 매수 펀드입니다. 5월 성적표 시간입니다. 속상한 신문이 많았지만 저도 사실 많이 속상하고 계속 물타기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상당히 반등에 좀 기운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좀 회복의 모습이 좀 나타난다는 게 좀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요 이제 이 부분이 원금이 회복될 정도, 물타기 하면서 원금이 회복될 때쯤 갔을 때 저는 그때가 한 전고점 돌파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그때쯤 조금 정리 내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주된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 물가 상승 그리고 AI 테마로 인해서 이런 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더욱더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무려 3.4%가 상승을 했고요. 예, 주가가 앞서 다른 펀드들에 비해 시원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테크놀로지자 들어가 있는 이 주황색이 나스닥이고요. 그다음에 똑똑한이 이 에메랄드색인데 얘도 이렇게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테크놀로지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해지형으로 했더니 이거 10% 났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저도 기대 안 하고 돈 조금 넣었다가 확실히 조금만 넣은 펀드에서는 큰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이런 그 안타까운 징크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좀 슬픈 상황이 왔는데요. 일단 이번 달 좀 좋게 반등한 부분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확실히 모든 펀드들의 기준 가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좋기는 한데 이제 이게 정고점을 가면 지금 시장을 폄하하는 분들은 좀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이제 폭락 후에 좀 반등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엘리엇 파동 같은 걸 보면 하락 3파동이죠. 1파, 2파, 3파면 지금은 이제 하락 2파동, 단기 반등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죠. 뭐 빅숏의 마이크 벼리 같은 분들은 뭐 더 하락한다고 했는데 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이 세 가지 테마 전자상거래 및 반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가 뭐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서 분할 매수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테마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내 돈이 여기 너무 묶였기 때문에 제 댓글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뭐 너무 큰 돈이 뭐 막 1억, 2억의 큰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막 30%, 40% 하락이 생기니까 어떡하냐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멘트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만약 비중이 이제 그 큰 비중이 아니라 물론 뭐 20억 중에 2억이라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2억이 총 금액이라고 했을 때 뭐 1,000만 원, 2천만 원만 들어가 있었다면 그 나머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라도 자산의 분산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정 비율의 현금 비중도 꼭 가져가야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꼭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상거래 테마는 당연히 임금이 인상되고 한 번 올라간 임금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대비될수록 그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뭐 로봇이나 자동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 개인들도 거래를 전부 다 이렇게 전자 상거래를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글로벌 현상인 거죠. 지금은 또 이게 이해가 되지만 주가가 폭락할 때는 또 이게 두렵기도 합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자동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죠. 또 앞서 챗 GPT를 통해서 AI가 활성화되면 그 고연산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애플에서 발표한 이런 글래스 이제 AR, VR 상품에 대해서 그 반도체가 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그게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반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반증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은 뭐 굉장히 큰 폭의 두 자릿수 이게 이제 반도체 ETF는 50% 넘는 큰 수익을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얘들도 미래에셋처럼 자기네 자사 ETF를 담고 있는데요. 이 제가 올해 제가 최애하고 카카오에서 판매하는 우리 단기 채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ETF가 보수도 투자 비용도 0.1%포인트 이상 싸거든요. 근데 성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하죠. 근데 일단 자사거를 좀 넣으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매니저님과 운용사의 자유기는 한데 실제 이제 이거는 더블 카운팅 예전 냄새도 좀 심하게 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좀 다른 꼭 뭐 무리 단기차가 아니더라도 ETF 중에 좋은 상품들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봤습니다. 월간 코멘트 기준으로는
현재 주식 비중이 37.45%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8% 오른다 그러면은 8430이 약 3%좀 못되게 한 2% 정도 오른 거죠. 지금은 좀 적게 들어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떨어질 때는 조금 변동성은 낮춰주는 장점은 있다. 향후 운용 계획 측면에서는 뭐 특이 사항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